네, 안녕하세요. 지극정성TV 김춘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급자 댁에서 첫 방문을 다녀오신 후에 어르신을 잘 모실 요양선생님을 열심히 구인하셔서 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칭을 하실 때 센터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소개를 하고 바로 막 매칭을 진행하셔서 바로 진행하셨던 분들이 업무 정리가 안 되셨던 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양보호사 매칭 시 업무를 정리를 하자면 총 6개 항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항목도 공단에서 방문요양 업무평가 항목 31가지, 베스킨라빈스 31이죠.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시죠? 이 중에 6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앞에 영상에서 7가지, 그리고 지금 6가지. 총 31가지 중에 지금 13가지를 배워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벌써 절반 가까이 왔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수급자 매칭 시에 첫 업무가 뭔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실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막 문제가 있으시거나 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뭐 결핵이 있으시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으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건강 상태 파악을 결핵 검진을 포함한 검진 결과를 센터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5개 영역이 충족되셔야 되는데 계측 검사, 요급사,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및 판정이 확인되셔야 되고, 이것은 서비스 시작 전에 1년 이내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 통보소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업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일을 하시기 전에 요양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뭘까요? 네, 그렇죠. 네, 급여입니다. 급여. 내 시급이 얼마가 받는지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냐? 기간은 그 요양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근로계약서상에 이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근로계약서 사항이 임금, 근로시간, 뭐 휴일, 연차, 뭐 주휴수당, 뭐 기타 등이 있으셔야 되고, 이때 급여를 지급하시고 나서 급여 명세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업무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되신다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일을 하실 때 서비스를 잘 제공하실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되느냐? 크게 우선은 어려운 게 있어요. 우선은 운영 규정하고 급여 제공 지침인데, 운영 규정은 11가지 항목, 급여 제공 지침은 10개 항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들은 직원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이 다 알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숙지가 뭐냐? 그 뭐 보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 수 있도록 숙지가 정말 그 센터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교육하실 때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영상 제공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숙지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제공해 드릴게요. 네, 우선은 그거가 어려운 교육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또 교육이 있습니다. 유형 선생님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하세요. 일을 시작하실 때 업무 진행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업무 진행을 저희가 처음, 중간, 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어르신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자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수급자 상태에서 알았고, 그러다가 어르신 모시다가 갑자기 막 응급 상황이 생기셨어요. 그러면 응급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비상시에 어디서 막 어디다 연락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때 비상의 연락을 어디다 취해야 되는지, 위 세 가지가 신규 교육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이 되셨어요. 그러면 중간에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고충이 생기세요. 고충이 뭐 일의 업무 강도일 수도 있고 선생님에 대한 초월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고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가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고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고요. 그럼 끝으로 뭐 선생님이 고충 처리가 잘 안 됐어. 어쨌든 이제 업무를 내가 이제 좀 못할 것 같아. 업무를 그만두시게 되신다면 다음 요양 선생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다음 요양 선생님 오시기 전에, 네,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 다음 하실 분이실 수도 있고요. 그 전 요양 선생님께서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수인계.
그러면 인수인계는 뭐냐? 이때는 수급자 상태, 그리고 뭐 가정 및 환경, 생활 환경, 그리고 뭐 특이사항 등을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이제 네 번째, 제가 앞선 영상에서 수급자 때 처음 방문할 시에 일곱 개의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 번 중에 두 번째 업무 기억나세요? 네. 두 번째 업무가 뭐냐면, 어르신이 요양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시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 대우와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도 똑같이 업무 범위와 어르신한테 이제 부당한 요구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 주셔야 되는지를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로 좀 어떤 부당한 요구들이 있냐면, 어르신들이 본인이 진짜 건강하셨을 때 행동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했을 때는 애들 식사, 애들 방청구 다 해서 했는데 지금 못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을 요양 선생님이 조금만 더 해주면 되니까 본인의 식사 공간뿐만 아니라 가족의 방, 뭐 청소, 세탁 등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는 만약 업무를 이렇게 해주시다가 거절하게 되면, 제가 느낄 때는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줘, 뭐 이런 경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유양사 선생님한테 잘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잘 거절하는 방법은 뭐, 저는 어르신만을 위해 도와주러 온 국가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르신만을 위한 공간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 들어가시기 전에. 이게 네 번째고요. 그냥 다섯 번째. 이제 어르신 댁에 직접 이제 찾아뵈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부 파견회사 있잖아요. 직원 소개소 같은데. 그런 데들은 새로운 직원을 뭐 전화해서 파견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반문요양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나 센터장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셔서 서비스 시작 전에 수급자 댁에 찾아가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되셨죠? 그럼 이제 다섯 번째가 끝났고요. 이제 여섯 번째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무를 시작하셨으면 저희 기관에서는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복지 향상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5대 보험, 두 번째는 퇴직급여, 세 번째는 포상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5대 보험 뭐 가입 조건이나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또 이제 따로 준비해서 영상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상은요, 포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규정은 운영 규정에 있으셔야 됩니다. 운영 규정에 있으셔야 되고, 그 복지 포상에 대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포상이 어떨 때 줘야 되냐면 경조사비, 명절, 뭐 설, 추석 선물, 그리고 특별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등으로 보실 수 있으면서, 절대 이때 주의할 사항은 급여에 포함하셔서 주시면 안 됩니다. 급여에 포함해서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에서 급여랑 합계 포함해가지고 명세서에 기입해서 줬다 이러면 공단에서 인정 안 해줘요. 따로 지급을 하셔야 되시고, 따로 대장으로 이걸 보관하셔야 되세요. 자, 제가 6단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좀 흐름이 잡히세요? 제가 좀 저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요양사 선생님이 건강하신 상태인지 우리는 건강검진표를 받는다. 두 번째, 요양사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시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급여 계약서를 체결한다. 세 번째, 일을 하시다가 근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급여 제공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네 번째, 부당한 대우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육을 한다. 다섯 번째, 요양사 선생님을 손잡고 같이 매칭을 시킨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지 향상을 위해서 5대 보험 퇴직금 포상을 제공한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6가지 진행하셨고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면 앞선 영상과 함께 제가 13가지 업무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급자 때 처음 방문할 때 예방자료를 드리고, 급여 제공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위험도 욕구 급여 제공 이건 세트예요. 요 세트를 기록을 잘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일정에 이제 일정 근무를 할 때 표전 장기용 계획서는 계획이 다를 시에 사유서를 작성하고, 이거에 대한 기록 서류는 잠금 장치에 대해 넣어둬라. 이게 이제 앞선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를 힘들게 구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실 분을 구인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건강검진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차결하고 급여 제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부당한 대처에 대해서 우리가 요양선생님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처에 대한 교육을 또 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접 어르신 댁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르신을 배로 요양사 선생님과 동행을 하고 요양사 선생님이 서비스 진행하신다면 5대 보험, 퇴직금, 포상을 제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죠? 제가 이제 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하기 전 요양보호사 매칭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를 진행하실 때 우리가 서비스가 잘 들어가시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할 때,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무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